새벽 5시 손흥민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경기, 2024년 토트넘의 첫 경기 번리와의 FA컵 64강전을 여러분을 위해 시청했습니다. 주말 새벽 시청 안 하신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손흥민은 당연히 이 경기를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일 손흥민도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있는데 이 경기 때문에 집중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은 정말 갈 길이 멀고 자칫 우울한 한 달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결과는 토트넘 32강 진출.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경기 전까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지인들과 설전도 있었는데 손흥민이 빠진 게 한 명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와 손흥민 없이 누가 골을 넣을 수 있겠냐면서 충돌이 있었는데 고래는 3골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응원했었죠. 죄송합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반더벤을 명단에만 포함시키고 선발에선 제외했고 손흥민의 빈자리에도 힐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선발 제외하고 차라리 스킵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자리에 존슨이 가고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셀소를 투입시켰습니다. 비카르 골키퍼, 포로, 에메르송, 벤데비스, 우도기, 스킵, 로셀소,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존슨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와, 손흥민의 존재감 정말 어색하네요. 번리는 강등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윙백과 미드필더 부분에서 번리보다 월등했고 이들의 활약에 따라서 찬스가 만들어져서 골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전반 9분에 벤탄쿠르의 원터치 패스 한 방에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히샬리송이 침투하고 그동안 많이 봐왔던 슈팅 찬스가 왔는데 마지막 피니쉬가 허무하게 끝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슈팅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샬리송 그래도 나름 왼발도 잘 쓰는 선수인데 이 정도로 킥력이 형편없다고요? 그 정도의 선수인 걸 알기 때문에 큰 실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는 존슨이 손흥민 포지션을 맡더니 손흥민 중거리 슛으로 정말 좋은 슈팅을 만들었고 아쉽게도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전반 14분에도 로셀소의 커트와 벤탄쿠르의 센스 있는 킥패스 한 방으로 히샬리송이 또 기회를 얻었는데 이번에도 왼발, 희말탱이 하나 없는 슛. 점점 안 보고 싶어졌습니다. 히샬리송은 지금까지 좋았던 장면을 보면 직선적인 패스에서는 형편없고 그나마 횡으로 나오는 패스에서 몇 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기대할 건 존슨과 클루셉스키였는데 존슨은 전반전에 그래도 2번의 찬스가 있었고 아쉽다 정도였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활약한 거 없고 윙어로서는 역시나 템포를 계속 끊어먹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전반전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장악했는데 딱 한 차례 위험 상황이 있었습니다. 번리의 세밀한 공격이 통하면서 실점 위기였는데 로빙 패스로 볼이 회전이 안 먹히면서 번리 공격수가 볼 컨트롤 미스한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요 공격수에게 정말 땡큐였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선수 암도은이가 이번 경기 히어로라고 봐도 됩니다. 전반전을 시청하면서 느낀 건 토트넘이 지금처럼 토트넘답게 경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와도 골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점점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후반에 조커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 없죠. 경기의 양상은 토트넘이 지면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이미 번리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목표가 비겨서 번리 홈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번리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번리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달려들었다면 경기는 더 몰랐을 것입니다. 후반에도 도저히 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 그나마 64분 기회가 왔었는데 우독의 크로스에 박스 안에 있던 존슨이 찬스가 왔는데 우선 번리 선수들이 마크를 하지 못하면서 공간이 많았습니다. 존슨은 다이렉트 슈팅을 선택했는데 골이다 하는 순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애매한 존슨. 어쩌죠? 이 선수가 골만 히샬리송처럼 넣었다면 정말 자신감 폭발로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 전반전 중거리 슛도 그렇고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리네요. 토트넘의 800억짜리 공격수인데도 한 골인 것은 아무래도 아쉽잖아요. 아닌가? 히샬리송 데뷔 시즌보단 낫다고 봐야죠. 기다릴게 존슨.
토트넘은 어차피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경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승리만이 중요했습니다. 77분에 컬루셉스키의 예리한 크로스에 찬스가 왔는데 히샬리송 머리에도 닿지 않고 호이베르가 슛하기 전에 걷어내면서 결국은 번리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 몰려있자 번리 골키퍼는 빌드업으로 역습을 하려고 볼을 던져 주었는데 순간 포로가 커트를 하면서 다시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만들어서 골을 넣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네, 번리는 그 패턴이 익숙하니까 또 크로스가 날아올 줄 알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시청하면서도 또 뻔한 패턴이 나오겠지 하는 순간 1초 만에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맘먹고 슛을 한 볼이 무회전으로 골키퍼가 얼음이 된 채 골이 된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원더골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네, 페드로 포로! 네, 요 친구가 드디어 올 시즌 첫 골이 터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오른발에 자신 있어 하고 딱 1년 전에 토트넘에 이적해서 오자마자 세트피스 오른발 전담 키커를 해버리고 골도 꽤 넣으면서 매우 공격수 같은 윙백이었는데 올 시즌엔 골이 없었거든요. 네,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줘버린 올 시즌 토트넘의 최고의 골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공격수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가 해결한다 그런 거죠. 솔직히 이 한 방으로 이겼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번리는 딱 강등당할 만한 팀처럼 보였거든요. 엄청난 활동량과 사이사이 키패스를 보여준 벤탄쿠르가 완전 100%로 돌아와버리니까 든든했고 에메르손과 벤 데이비스는 경험할수록 진짜 센터백 주전 같은 활약을 하면서 2, 3선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어차피 한 골 넣은 거 실점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엔지 감독이 심장 덜컹하게 만드는 변화를 줘버립니다. 스칼렛, 돈리, 세세뇽을 교체 투입하면서 벤탄쿠르, 존슨, 히샬리송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니 1대0밖에 안 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실험입니까? 아니 무슨 여유냐고요. 우선 32강 올라가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엔지 감독은 이 경기를 계속 긴장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급기야 뭐 때문인지 추가 시간을 7분을 줘버리면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97분에 지금 꼴깍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번리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코너킥 때 골키퍼까지 들어왔는데 골키퍼의 헤딩에 전반전의 기회를 놓쳤던 이 암도아니에게 다시 단독 찬스가 왔는데 그걸 3m 앞에서 실패하면서 토트넘은 실점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골이 들어가면 무승부 문제가 아닙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상황에서 한 경기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로테이션 문제도 발생하면서 리그 성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라는 건 1패 그 이상의 최악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고 토트넘은 1대0 승리를 하면서 루턴타운전 이후 오랜만에 1대0 스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32강전 진출입니다. 네. 앞으로 FA컵 5경기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1월 말쯤에 있는 32강 대진 때 꼭 1부 리그 팀 말고 하부 리그 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공격수 영입할 리 없는 듯하고 토트넘 득점 나오기 어려울 테니까 약팀 만나야죠. 32강전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그래도 1차 미션 성공했으니까 잘했다고 해야죠. 포로는 평점 9점을 받았고 당연히 MOM이죠. 그리고 승리의 수문주역 벤탄쿠르 평점 8점 든든합니다. 앞으로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됐을 때 벤탄쿠르, 비수마, 메드슨이면 정말 강하게 될 듯 보입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토트넘의 주전이 복귀하면 아스날보다 성적이 좋을 거란 예상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My prediction is slightly bolder, and I'm going to say a couple of things first. I'm assuming that players will come back as expected from their injuries, and I got to apologise for all my friends and I got a ton of friends that are Arsenal fans. But my prediction is that Tottenham will finish above Arsenal at the end of the season, which is, I'll bold. try and it's quite bold, but I'll tell you why it's going to happen. First off, the manager said many times, Postecoglou, that they're trying to build something, that they're building something. And I think we've seen they are improving. So continued improvement in the second half of the season has to be a good sign for them. The return of Mickey van der Ven and James Maddison are obvious. They're the two of the best players before they got injured. Really, really important in different ways and different positions in the side. Another next part I've got here is Richarlison. Richarlison is like, wow,
5 Premier League goals in the last 5 Premier League matches. I think he had surgery in November for a long-standing injury. He is playing as best that he's managed. You've got Richarlison scoring goals regularly, potentially. You have Heung-min Son. I know he's going to be with the Asian Cup, but he scores goals. You've got Kulusevski you can add. You've got Madison coming back into the side as well. I mean, there's the final one is that Arsenal have to go to Tottenham, and they're only 1 point behind right now. So, listen, most people out there, and again, apologise to my Arsenal fans, but I think it's not a stretch to think that Spurs, with players back, injuries, Richarlison, are going to finish above Arsenal. So I would ask you, for people watching that don't support either of those clubs, given that there is just 1 point that separates them right now, why is that such a bold prediction? Well, because Arsenal were tipped to win the title. They finished second last year. They were the best of the rest. They challenged Man City almost all the way. And Tottenham, Harry Kane, their best player leaving, a manager comes in that hasn't been at this kind of top level in terms of European leagues. I mean, they were not meant to be anywhere near the top of it. Who has greater strength and depth? If everybody's fit, everybody's available, who has greater strength and depth? Arsenal or Spurs? Because that's going to determine. Well, I mean, we ain't seeing much strength now from Arsenal. And I'd say that potentially Spurs. Again, in a few weeks, this might look different and it might look silly. 보세요.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비수마, 메디슨, 벤탄쿠르, 존슨, 쿠루세프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어때요? 네, 토트넘 버티자. 제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